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본색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박진영 교수와 함께 홍준표 대구시장의 당원권 정지 10개월에 대한 얘기를 심층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당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17일과 18일의 SNS 글, 그리고 17일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의 징계 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규정 및 윤리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결국 수해 골프 사건으로 본인은 엄청나게 반발을 했지만 네, 당 이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국 홍 시장 10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 시장이 몰랐던 게 있어요.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재난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구체적 규정이 있어요. 네. 그 규정을 홍 시장이 몰랐던 거예요. 실제 몰랐다고 보십니까? 몰랐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 나와서 본인은 토요일 날 골프 친 게 뭐가 문제냐? 네, 네. 대구는 수해도 아니었다. 네, 네, 네. 뭐 실제 이 내용도 사실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제발 수준에 맞는 질문하라. 기자들이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는 그때만 하더라도 당원 당규에 있는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네, 것이다.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고개를 숙였다. 그렇죠. 규정에 있는데 뭐 어떻게 별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중징계가 이제 좀 내려질 것을 예상하고 뭔가 당에 이제 액션을 취하면서 수해 현장에 복구 작업도 하고 네, 네. 또 사과도 했는데 또 그 시간을 못 참고 과하지요. 네, 네, 네.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하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게 누구 바짓가랑이죠? 김기현 대표 바짓가랑인가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바짓가랑인가요? 제 생각에는 일부러 올렸다가 일부러 내렸다라고 봐요. 그래요? 예, 오락가락. 충분히 내 자존심을 살리고 예. 그러면서 또 숙이는 척도 하고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노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대표가 뭐 그 당원권 정지나 이런데 어디 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홍 시장이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착오나 실수나 또는 의도적으로 왔다 갔다 행보를 하면서 결국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 사과 정말 맞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과지욕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국민들이 지도자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잘 섬기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하면은 옐친 같은 독재자, 불독 같은 사람, 투박한 사람, 끌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를 새드 메조이스트적 인간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배형, 피지배형이 같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낮은 자세로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이 아니라 난 늘 높은 자리에서 나는 큰 인물이야. 나는 그래도 바로 제기할 수 있어. 나는 나야. 나는 그 자존감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과지옥인가 뭐 그 사자성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단어를 올리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저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진심은 남겨 있지 않고 정치인의 행태가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 원래 자신감으로 정치하는 사람이지 흔히 하는 국민들을 위한 초심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정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박수치고 이런 걸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라고요? 메조이스트, 메조이스트형 새드 메조이스트. 정치인을 예. 좋아하는 국민도 있다. 뭐 우리나 어쨌든 그런 유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홍 시장이 이제 그런 유형의 정치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거고요. 자, 그러나 저러나 이번에 이제 당원권 정지 10개월 받으면 내년 이제 5월까지는 당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총선에도 이제 홍 시장이 사실상 개입을 할 수 없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총선에 개입은 원래 못할 거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이제 그 예상은 네네. 홍 시장이 대구 경북 공천권 최소한 대구에서 공천권과 관련해서는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을 잡는 네. 이런 형식을 취하면서 다음 총선까지
자신의 힘이 있다는 걸 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행보를 해왔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보질 않아요. 보지 않았습니까? 아, 예, 예. 예. 그저 홍준표라는 시장의 캐릭터 자체가 단기 필마형이고 이슈 주도형이지 조직적 인간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 시장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대구 국회의원을 다 바꿔야 된다. 엉망진창이고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특히 광역단체장이 그 정도 얘기를 하면 결국 다음 총선에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뭔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데 기여하겠다 이런 걸로 사실 좀 저는 뭐 읽혔거든요. 그렇게 해석되지 않고요. 네. 금방 말씀드린 영향력이라는 게 조직적 영향력이 있을 수 있고 이슈로서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데 홍준표 시장은 저는 이슈로서의 영향력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 말 안 들을 거야라는 걸 저는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대구에서 물갈이가 일어난다면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서 내가 이슈를 주도하고 그다음에 정치개혁의 아젠다를 던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명분을 따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새로 그 국회의원들이 뭐 바뀐 사람들이 홍준표 라인으로 홍준표 계보로 생긴다 이런 생각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김기현 일단 당 대표는 홍 시장을 중징계함으로써 본인의 위상을 이제 한껏 높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홍 시장이 계속 김기현 당 대표에 대해서 역량이 저렇게 되느냐, 뭐 당 대표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우리 당 원래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근데 이제- 면에서 보면 당내 역학 구도는 이제 어떻게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역학구도가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윤석열 그 친위 세력으로 장악된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 정도면은 저는 대통령실 정무라인과 충분히 협의했을 것이다. 협의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중앙윤리위원회가 정무적 판단을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홍 시장이 일단은 당의 징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지속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까? 저는 뭐 당장 반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홍 시장이 이야기했잖아요. 임기 3년이나 남았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임기 3년이나 남았다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보면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고 윤석열의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완전 장악된 상황. 그리고 홍준표 시장식의 표현을 하면 이제 바지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랑이 밑으로 한번 기어가 주지 뭐.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재기할 수 있어. 나는 그럴 만한 재능과 역량이 충분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홍준표 시장이 이런 일에 쫄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당의 징계도 이제 뭐 결정이 났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정치인 홍준표에 대해서 정말 재기 가능하다. 차기 대권까지 노리면 지금 국힘 보수정당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그중에 중요한 한 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왜냐면요. 지금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또는 대권 주자로 때로는 거론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 효과에 의해서 그리고 야당과의 극단적인 대립을 통해서 지명도를 높이는 수준인데요. 자체 발광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 정도면은 그게 자체 발광이 뭐 흑색 발광이든 빨간색 발광이든 그다음에 또 파란색 발광이든 스스로 발광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의 차이가 저는 현격하게 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의 존재감으로 충분히 자기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대선 후보 주자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갈 수 있고 네. 오히려 본인이 출마 선언하고 직접 뛰어들면 네. 상당히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어서 일정한 어쨌든 자신의 영향력은 유지할 수 있다. 홍준표 시장이 옛날 정치인인 게 옛날 정치인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고 외에는 언론에 많이 나오면 좋다. 네. 나쁜 이슈라도 많이 나오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그런 전략에서 이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요즘은 이제 SNS를 통한 2차 언론의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토리어스와 페이머스는 엄청나게 이제 구별이 되거든요. 과거에는 네. 구별이 안 됐어요. 요즘은 나쁜 거는 나쁜 것에 재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소식을 알리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섬세하게 홍준표 시장이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홍 시장이 자체 발광을 하면서 이제 대선 후보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뭐 노토리어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부정적으로도 알리고 긍정적으로도 알리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홍준표의 존재감을 훨씬 더 키우는 좋은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일단 현실적으로는 봐야 되는 거네요.
아니 뭐 좋다라는 표현은 예. 저는 하지 않는 거죠. 예. 저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악명이라는 것은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시대다. 저는 예. 그렇게 보는데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그거 내가 한 방에 뒤집어 엎을 수 있어.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 좀 해서 홍 시장 리더십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사이다다. 그리고 너무너무 시원하다. 그리고 때로는 통쾌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홍 시장 스타일의 리더십에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제 한국 정치의 수준이 워낙 저급하니까 홍 시장이 가지고 노는 거죠. 홍 시장의 엘리트주의로 대한민국 정치를 경험과 예. 테크닉으로. 경험과 지식과 기술, 기능으로 한국 정치에서 예. 충분히 존재감 있는 인물로 스스로를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지금도 그 하는 태도가 그렇잖아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지 지도부 정도는 그냥 내가 가지고 놀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고개도 숙였다가 또 뭐 과지옥인지 이야기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한국 정치가 홍 시장과 같은 인물의 여러 가지 표현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본인의 정책 입지를 키우는 이제 뭐 일종의 운동장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를 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저런 유형의 정치인이 과연 이제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맞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명쾌하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좀 경쟁하고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사실 한편으로는 불행한 거예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촛불을 들고 나라를 바꿨는데 정치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 바닥에 제가 한 20년 정도 생활을 해보면서 노무현 이회창 시절이 한국 정치의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민주당 계열 정당이든 보수정당 계열 정당이든 지속적인 퇴행적 정치만이 더 많아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서 비판하자면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 국회 개혁 방안이라는 책을 한 권 낸 적이 없어요. 네. 보통 국회가 처음 개혁하면은 뭐 100대 입법 과제 이런 거 다 각 정당별로 냅니다. 그것도 안 냈어요. 양당이 둘 다.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국회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비정상적 국회의 상황에서 홍 시장 같은 분이 결국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사이다다 그리고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렇게 하는 분도 나오는 것은 결국 한국 정치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니 홍준표 시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뭐 도찐 개찐 어금버금합니다. 그래요. 수해 현장에 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장모가 구속되면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홍준표 시장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애교입니다, 애교.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정운영 행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나 저러나 이제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은 홍준표 시장은 일단 조용히 있겠다. 일단 조용히 있겠다. 그러나 그 조용히 있다는 것이 당원권 정지 뭐 시키더라도 내야 뭐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본인은 더 이 사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예상도 많고요. 또 제가 지금 박 교수한테 내년에 총선 영향력 크게 떨어지겠다라고 하니까 뭐 원래 그런 것까지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다. 연연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이제 대권가도 또는 차기 대구시장 재선 출마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입지는 계속 구축해 나가겠으나 뭐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크게 흔들릴 사람은 아니다 이런 근데 말씀을 제 해주셨습니다. 느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죽지만 않으면은 저 조무래기들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은 오히려 내 밑에 와서 줄 설 수도 있어. 저는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을 홍준표 시장은 그렇게 볼 거라고 봐요. 홍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또는 이제 당원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 뭐 어쨌든 이제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건 없지만 정말 대구 시민으로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면 홍 시장 같은 분이 나를 대신해서 시정을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말 리더십 유형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버릴 수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당원권 정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어떤 해석을 하고 또 홍 시장이 앞으로 정책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해 보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그 해봤습니다. 이제 홍 시장 문제를 홍 시장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확대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한마디, 조언 한마디 못하는 이 벌거벗은 임금님과 그것을 벌거벗지 않았다고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 정당.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가면은 20년이 지나도록 발전하지 못하고 지역주의와 그다음에 적도적 상호관계에 의해 가지고 자기 내의 권력만 공고하려고 하는 한국의 정치 체제, 이것의 구조 속에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홍준표식으로 표현하면은 오만방자한 정치인인 거죠. 그러니까 퇴행 뭐 또는 이제 결과물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대구라는 지역이 한국 정치의 그런 부작용들이 오히려 응축되고 압축되어 있는 지역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라는 독특한 리더십이 또 대구 시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어찌됐든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다음에 좀 더 좋은 나라, 좋은 도시,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치본색 플러스에서 홍 시장의 중징계와 향후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박진영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정치본색 플러스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좀 더 좋은 주제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